논의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관만 주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좀 조건을 마련하자. 그래서 다른 목소리들을 듣는 기회를 삼자.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의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의 환경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우리 함께 발표자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발표를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에 왔는데 또 이 아름다운 예식장에서 또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돼서 두 배로 아름다운 그런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대구에 돌아가면은 제가 제주도 아주 아름답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1년에 한 8번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 토론회 학회 때문에 온 적은 있어도 이 시민단체 토론회는 처음 온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오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그런 집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민단체 경험과 대구에서 나는 분권운동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과연 이 분권운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또 아니면 분권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성할 점은 없는가, 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지방 분권운동 쪽으로만 가서 관공서만 즐겁게 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또 이제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분권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권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자치를 그 대신하는 말로서 오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근본 목적으로 되고 어떤 자치는 그 밑에 민주주의는 그 뒤따라가는 것으로서 인식되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슬프고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분권운동의 경우에도 보면은 분권 먼저, 그 다음에 민주주의 나중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분권은 늦어도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형성은 우리가 지금 필사의 노력을 얻어서 왜 지금 분권 시대에 이런 분권 시대에 무슨 지방 정부 개혁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구를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이제 분권 특별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왔을 때 그 양반이 한 말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분권은 이 부분은 어디서 그 경험적으로 체득했냐면 작년에 경제특구법 제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다시피 경제특구법은 90년대 말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확정 당시에 이미 예견됐던 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인천 가덕도, 인천 영종도의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지역이라는 계획이 들어있었죠.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경제특구법이 생겼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논리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법이 제대로들이 우리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산된 바였죠. 저는 이 경제특법 제정 과정에서도 저는 이게 잘못된 지역균형 개발론이 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법 제정 당시에 전국의 노동단체를 제외하고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법에는 교통영향평가 안 받아도 되고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논리 속에 그 지역운동단체들이 좀 깝깝해버린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정 교수님 전에서 했듯이 지역단체들의 어떤 잘못된 만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지역균형 개발이 아까 모두에 전국토의 난개발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환경 좀 뭐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이런 느낌이 많죠. 제주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틀린 것이 70년대에는요. 물론 70년대하고 제가
최근의 상황하고 이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요. 70년대도 각 지역마다 개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당시 문제 제기됐던 것은 그걸 전혀 무시한 채 국가적인 논리에 따라서 지역을 분업화시켜서 개발했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분업화라도 최근시켰어요. 최소한. 근데 최근에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지역균형개발로는 저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 수질에 대한 제도 효율성, 예를 들면 수량, 절감, 절수 정책의 효과 이런 것에 따른 양여금 제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라면 좀 더 개발의 총량들을 늘려가는 뭐가 있냐면 지자체가 자기 지역 환경을 보다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때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환경과 관련돼서는 초과 조례를 법에 의해서 생태 예산이라든지 그린 GDP, 자원 및 에너지 전략도 등등을 평가를 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치 분권의 아까 이지훈 대표님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성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성과가 달성되는 데부터 분권의 내용들을 확대시켜 나가자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행화제라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새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전략 환경 시달되어 있는데 이미 그런 내용의 일부들을 하고 있던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의 문제는 역시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은 어떤 사전 계획이 하나 나오면 그 계획의 입안 과정 중에 모든 부처로부터 입장을 다 듣고 그 부처에서 하나라도 이견이 나오면 그것을 끊임없이 조율해 가져오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이든지 국민의 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끝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모아질 때까지 합의될 때까지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적 절차성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어쨌든 부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밀어붙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인수위 시절에 국가의 주요한 환경 현안 5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때 예를 들면 새만금이든지 경인운하라든지 경부고속철도 관통 노선 결정 문제라든지 북한산 고속도로 건설 문제라든지 한탄강댐 건설 같은 것들을 쭉 건교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해수부를 불러서 때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 환경 문제는 지금 지방청의 전국 우리나라의 지방청의 이 행정 범위도 수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환경 문제도 어느 국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구 전체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앙정부 또 지방에 나와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청의 에서의 감독과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거는 조금 빗나간 내용입니다만 저희 출장소는 이제 86년도에 개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이라든가 인원이 축소가 됐지 늘어나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정부 조직하는 수 있는 세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그걸 견제할 수 있으나 못합니다. 특히 지역 기초로 갈수록 못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관선단체장은 사건이 났을 때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냐? 있지요. 중앙정부에서 그 사람을 파면시키거나 해임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이 중앙과 지방이 연루돼가지고 서로 독재시대 때 서로 나눠먹기 때문에 안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민선단체장들이라든가 의원들이 보여준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비리에 연루된 건 상당히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지금은 검찰이 들어가서 인지해서 누가 신고하거나 인지하지 않으면 조사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지하철 같은 참사가 나서 시장이 그렇게 미스테이크를 했어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는 것만 해도 7, 8, 9, 10개가 됩니다. 과연 이렇게 감귤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단체들, 저는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한 단체들이 일단은 뭡니까?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단체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뭐 저간의 사정에 우리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한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단체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단체들이 뭔가 있는 기회를 갖다가 좀 매년 놓치고 급기야는 제3자 도청이면 도청 시청에게 책임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떠넘기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제가 사안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무슨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어떤 자생적인 지역 조직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정말 그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데 한번